자, 잠시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공연을 보여드리는 이 몇 분간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눈빛과 시선은 제가 잠시 빌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할로, 젊은이의 젊은이 ENG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 됐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과거에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을 때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사실 크게 숨기고 싶거나 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때는 2012년도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 8월 내지 9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촬영이 9월 달이었으니까 8월 달쯤에 연락을 했을 거예요. 8월 달쯤에 연락을 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신도림에 지내고 있었고요.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할 때 사장님들이 제대로 돈을 다 지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고, 결국 나중에 돈을 다 받아내긴 했어요. 뭐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받아내기도 했고, 또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도 받아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받아냈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뭐 받지 못하고 살 때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많이 답답했죠. 음악도 처음에는 되게 음악하는 게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왔어요. 뭐 밥도 굶고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울해지고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하면서 이제 귀 문제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할 일이긴 한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요.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라는 점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제가 안녕하세요의 출연 공고를 본 겁니다. 네, 추석 특집편을 모집할 때였는데 평가 기준이 이제 고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계속 하세요 또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관객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졸라 답답한데 여기다가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청각장애가 있고 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 음악을 계속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결과는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음악을 쉬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이제 점차 스스로 플레이어로서 음악을 만들거나 공연을 하는 횟수는 많이 줄었죠.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리고 이제 기획자로서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왔죠. 기획자로서도 뭐 오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오고 있고 지금도 쌓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언젠가는 끝이 오기 전에 다시금 뭐 춤도 음악도 해서 결과물을 많이 남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뭘 하든 간에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저런 것도 도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녕하세요에 같이 또 배웠었던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찬우 형님, 그리고 태균 형님, 그리고 영자 누나 이 세 분은 이제 제 담당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고 또 눈물 함께 흘려주시고 포근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곁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또 진중하시고 또 젠틀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래서 탑 MC는 다르구나 라고 또 생각할 만큼 느끼는 또
포스, 아우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엽 형님, 함께 또 만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드립도 치고 이래보고 싶었는데 일단 동엽 형님 표정을 보고 나서 바로 그럴 생각을 접었어요. 동엽 형님의 가족사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제 접했던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큰형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동엽 형님 표정이 이제 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은 이제 그 전부터도 표정이 조금씩 이제 변하시긴 했었는데 방송에서의 좀 진지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걱정되는 모습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뭐 깝죽거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고민 상담자를 맞이한 게 아니라 막내 동생을 맞이하듯이 진짜로 생각을 고민을 진짜로 해본 사람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대답, 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제가 또 직접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열심히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게스트였던 UV 형들, 뮤지 형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 녹음을 한번 시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불발이 됐던 점 아쉽습니다. 다음 이제 세윤이 형, 유세윤 형. 일단 쉬는 시간, 방송 쉬는 시간대에도 멋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 감사하고요. 또 예전에 트위터로 얘기해 주셨던 지금은 사라져 있겠지만 그래도 피처링 해주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언젠가 꼭 함께 세윤이 형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먹먹해요, 마음이. 물론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했던 얘기인데 많은 분들께 또 드려봤던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 예전보다는 할 때마다 견디기 쉬운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힘들어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들이나 이러한 추억들이나 또 이러한 경험들도 피하지 않고 다시 또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한번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만나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함께 재밌게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